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이 말이죠, 13일 어제 저녁 6시에 그 청계광장,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죠, 국민변호인단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을 인용을 한다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은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 강사인 전한길 선생께서 말이죠, 이렇게 폭탄적인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에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 말이죠, 수년간 그 일타 강사로서의 여러 가지 역사를 강의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분석해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확실히 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이 확인이 되었다, 그런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그 문영배 소장 대리를 비롯한 이 면면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막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사라진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이죠, 이 얘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전한길 선생에게 한 가지 부탁 내지는 권면을 한다면은, 금방 그 3.1절 서울 지역 집회는 말이죠, 반드시 우리 전한길 선생은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의도 집회가로 가게 되면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말이죠, 여의도 집회도 나가지 않고 광안 집회도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요. 그러나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광화문에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집결이 될 수 있도록 세이브 코리아도 강력하게 전한길 선생께서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수차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이죠,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 내일 이제 광주에서 집회를 하죠.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하는데 누가 말이죠, 상무대에서 집회를 또 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분리되고 참 좀 이상한 모임새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은 하나는 광화문에서 하나는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교인들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이죠, 남편은 여의도를 가려고 그럴 것이고 부인 되시는 분은 광화문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갈라치기고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의 본류인 광화문으로 와야 된다. 만약에 세이브 코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광화문으로 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는 해서 전한길 선생께서 깊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말이죠, 아무 집회도 안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3.1절 서울지역 행사에서는 광화문에 와서 연합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상식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것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서로의 어떤 그러한 그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 반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상식 밖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스면은 당연히 말이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뭐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상식인데, 법이라는 것도 말이죠,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말이죠 법 집행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러느냐, 대통령께서 설령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좀 부족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설령 뭐 군부대를 투입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 자체를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죠. 선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그것은 바로 직권 남용 혐의가 되겠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또 그에 따른 벌이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말이죠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근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20년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 때에 부정선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흥분했던 그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거를 해서 말이죠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하는 날 그 1500명을 바로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살인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감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대권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선포했다고 해서 너 왜 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법적인 잣대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단 비상요건이 안 되었다, 만약에 말이죠 뭐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퇴임 후에 형사적으로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상식인 것입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업무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이죠 29번의 탄핵한 것도 비상계엄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29번에 탄핵된 사람들이 정당한 탄핵인지 아닌지를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당한 탄핵이었으면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다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말이죠.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부분의 판결도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 그동안의 모든 판결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새롭게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거짓말하죠. 곽종건 거짓말하죠. 짜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인을 신청을 하면은 받아줘야 되는데 또 기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탄핵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게 뭐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엄군이 들어가서 말이죠 사람을 끌어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의 상식이에요. 도덕적인 비난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더라도 말이죠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5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법과 원칙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한길 선생의 얘기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